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휴방하기 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철학 만화 리뷰가 있었죠. 철학 입문서로 제가 추천을 2권을 해드렸었는데 Amazing Philosophy랑 철학의 이단자들 이렇게 2권을 소개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2편을 원하시면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철학 만화 2편을 달라라고 요청을 주셔서 제가 2편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철학을 만화로 풀어낸 책 2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번에는 이제 2권의 책 모두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였는데 오늘은 좀 유심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권의 책에 대해서 조금 장단점과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철학 만화 리뷰 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난번처럼 오늘도 2권의 책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오늘의 철학 만화, 이거 댓글에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Unflattening 생각의 형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일단은 굉장히 딱 보기에도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이지 않나요? 되게 범상치 않아 보이는 책이고, 어떤 그래픽 노블적인 느낌이 있죠, 벌써 표지에서부터. 그리고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추천사 굉장한데, 여기 막 수상 내역 장난 아니죠? 무슨 그래픽 노블상 수상작 이렇게 막 써있고, 미국 도서관 협회 선정 주목 학술도서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2권의 책 모두 이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한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일단은 먼저 어떤 책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책들은 이제 Amazing Philosophy의 경우에는 철학 전반을 한번 이렇게 톱파보는 그런 책이었고, 철학의 이단자들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책이었잖아요. 근데 Unflattening 생각의 형태는 철학을 소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철학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책이에요. 철학의 내용도 물론 들어있지만 그게 되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누굴 소개할게 이런 게 아니라 철학의 사고방식, 철학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철학 개론서가 아니라요,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닉 수제니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사진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루엣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콜롬비아 대학에서 최초로 만화 형식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만화 형식으로 논문을 썼대요. 그것부터가 일단 대단히 특이하고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학자이자 만화가, 예술비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대단히 다양한 예술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저자입니다. 이 책 자체도 대단히 많은 호평을 받고 보시다시피 상도 많이 받은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의 제목이 Unflatte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flat 하면은 평평한 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이제 en이 붙으면 평평하게 만들다, 평평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왜 이렇게 뒤에 en 붙으면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니까 갑자기 굉장히 수능 수업 같죠? 그래서 flatten 하면 평평하게 만들다인데 그 앞에 이제 on이 붙어가지고서는 안 평평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unflattening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생각의 형태란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형태가 이렇게 납작했던 형태를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앞부분을 읽자마자 이 책의 제목이 이래서 언플래트닝이구나 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책의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상당히 여러분도 익숙하거나 뭔가 공감할 수 있을 법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렬로
줄지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정해진 통로를 따라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나 자각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정해진 통로를 가는 것에 대한 관점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시가 되는 식으로 뒤에 전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언플래트닝이다 보니까 이거 뭔가 플랫랜드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여러분 플랫랜드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소설의 내용이나 설정이 뭐냐면 2차원 세계에 사는 도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도형들은 2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동서남북밖에 없고 서로를 인지할 때도 이제 선으로만 인지를 하게 되는데,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납작한 도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2차원 세계의 도형 중에 한 도형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언플래트닝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거 뭔가 플랫랜드가 연상되는 제목이다. 그리고 앞부분도 뭔가 이 플랫랜드스러운 뭔가 관점을 깨기 위한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플랫랜드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장 넘기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플랫랜드 이야기도 이제 앞부분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반가웠고요. 그 뒤에도 이제 그 플랫랜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의 틀 같은 거를 깨주는 그런 식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뒤에 보면 참고문헌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여러 가지 페이지별로 자기가 어떤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몇 페이지에 이거는 어디서 뭐 영감을 받았다, 몇 페이지에 이거는 어디서 출처 인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미지만 보면 이게 거기서 온 거란 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 저자가 아주 이미지적으로 잘 녹여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대단히 유명한 철학자의 철학을 짜잔하고 소개를 하는 페이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철학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철학이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학문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인 거죠.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좀 상징적인 페이지가 하나 있어서 그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페이지거든요. 이 평면조차도 깨고 나오는 이 이미지가 이 언플래트닝이라는 이 그래픽 노블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목이랑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읽을 때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난이도라든지 뭐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걸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난이도는 난이도? 그러니까 가독성? 난이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빠르게 잘 읽히는 책이냐, 술술술술 읽히는 책이냐, 아니면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무조건 후자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만화책 읽듯이 이렇게 읽을 순 없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컷들이 조금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패로 메두사를 비춰서 보는 그 페르세우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컷이잖아요. 그런 컷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 있어요. 아주 대단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약간 그런 컷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읽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다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메이징 필로소피랑 철학의 이단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읽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들이 보통은 왜 이렇게 이미지가 텍스트를 보충하는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에 1편에서 소개해드린 만화들도 사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중심이고 이미지가 그것을 돕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책의 의미 자체가 어떤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철학은 언어로 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마저도 부수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 책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관점을 다르게 해서 평평했던 납작했던 관점으로부터 탈출하는, 얘를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이 책의 목표다 보니까 그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주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텍스트 중심이고 철학은 언어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깨부수기 위한 주제를 가진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고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때 텍스트를 막 읽고 이미지는 참고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많아서 읽을 때 그냥 만화 읽듯이 술술술술술 읽기는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사유가 이미지를 쫓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대단히 철학적인 사유를 주는 페이지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어떤 감각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불러일으키는 감상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한 컷 한 컷 의미하는 바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을 읽을 때는 되게 대단하다, 뭐 이런, 되게 잘 그렸네, 와, 되게 신선한 시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뒷부분을 읽을 때쯤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진짜 어려웠겠다, 이 인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뒤로 갈수록 이미지 자체가 철학적인 사유를 촉발시키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양쪽의 어떤 텍스트적인 사고와 이미지적인 그 어떤 사고가 굉장히 둘 다 깊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책인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에 아주 쉬운 책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실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철학의 어떤 사고방식,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는 책이다 라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뭐야 이러고 읽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물론 본전공은 심리학을 했지만 이제 원래는 저는 미학과도 되게 가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 가서도 이제 철학을 이중 전공을 했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냐면 왜를 되게 많이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를 묻는,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납득 가능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럴 수 없는 질문들도 사실 있잖아요. 인간의 뭐 삶의 의미는 뭐지? 뭐 왜 계속 살아야 하지?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던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어하는 기질이 저한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는 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항상 늘 있었던 굉장히 피곤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철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왜 그래야 되지? 이거를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관점에서 계속 이 답을 찾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생각으로 계속 나를 이렇게 내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 내가 왜 철학을 좋아했고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결국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도 뭔가 철학에 계속 관심이 많고 철학과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고 여전히 철학책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를 하고,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큰 동력 중에 하나가, 그래 이거였지, 내가 주어진 관점을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항상 어떤 다른 관점에서 뭘 보려고 하고 답변을 찾으려고 하고 되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질문하려고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철학에 관심이 많았지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되게 오래전의 어떤 일이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좋았고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넘어가실 법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리뷰 내용에 더해서 온라인 서점 책 소개도 한번 보시고요. 서점에서 뭐 슬쩍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구경도 해보시고, 근데 이게 포장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슬슬 이게 어떤 분위기구나 이 정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 철학 만화 1편부터 따지면 이제 네 번째 책이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철학 만화 시리즈의 철학 만화 시리즈 마지막 책 어떤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만화로 보는 지상 최대의 철학 쇼라는 다른에서 출판된 책이고, 제가 알기로는 3권이 시리즈인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책이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플래트닝은 사실은 그냥 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긴 해요. 근데 분명히 재미없어 하실 분들이 계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런저런 말을 덧붙였는데, 이 책은 분명한 장점과 분명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저의 말을 먼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저의 말을 듣고 한번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철학 개론서의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철학자들을 쭉 소개하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현대 철학자, 뭐 데리다로 끝나던데, 이렇게 시간 순서로 쭉 철학자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4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시간 순서대로 철학자의 철학을 소개하는 그런 개론서라고 할 수 있고요. 책을 쓴 저자는 이제 글 작가와 그림 작가 이렇게 있는데, 글 작가는 프레드 반 렌트라고 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이 좀 재미있는 게 Cowboys and Aliens를 썼는데 그게 영화로 제작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화계에서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한 그런 작가이고요. 그림 작가인 라이언 던레비는요, 디즈니, 스콜라스틱, 워너브라더스, 마블 코믹스 등등에서 작업을 한 이력이 있고, 이 프레드 발렌트 글 작가가 세운 출판사에서 수석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 좀 된 책이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인데, 책의 그 느낌을 좀 보여드리자면 딱 요런 만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요런 식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만화인데, 여기서 장단점이 대단히 뚜렷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주 다양한 철학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사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사람까지 나와? 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들이 나와요. 좀 그게 재밌었던 게, 예를 들어서 불교를 다룬다고 하면 부처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부처가 안 나오고 달마가 나와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무하마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루미가 나오고요. 중간에 한 페이지짜리긴 하지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도 나옵니다.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좀 놀래기도 했고, 여기가 이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철학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게 이 책의 매우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그 다루고 있는 철학의 내용이 꽤 정확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축약이 되고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어떻게 좀 잘 이거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말 다양한 철학자들의 내용을 쭉 한번 개관하면서 훑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라는 게 이제 종합하면 이 책의 장점인데, 그만큼 단점도 좀 뚜렷한 책이어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제가 이렇게 앞에 살짝 이 책의 분위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좀 약간 정신사나워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었을 때 과연 기억이 날까? 내용이?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캐릭터라이징을 되게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컷 한 컷에 있어서의 피로도가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눈에 안 들어오는 약간 정신없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와 그림체와 어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정리가 잘 돼 있긴 한데 이게 읽고 나서 생각이 좀 안 날 수도 있겠다. 집중이 그리고 좀 읽을 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이 책의 좀 단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의 어떤 캐릭터라이징이나 유머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이에요. 좀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데리다를 터미네이터로 다 부수는,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깨부수는 터미네이터로 캐릭터라이징을 했어요. 혹은 뭐 어떤 철학자가 뭐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했다는 맥락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다이빙 장구를 착용을 하고 있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캐릭터라이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노력의 결과이기는 한데 그게 조금 읽을 때 방해가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만약에 이 정도 분량의 철학자를 다 요약을 하라고 하면 저도 되게 고생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을 이 정도 분량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철학의 내용 자체가 되게 아주 거칠게 요약되어 있다 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상 개론서의 어쩔 수 없는 지점이기는 한데요. 목차를 보여드리면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숫자를 보세요. 다루고 있는 철학자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만화잖아요. 심지어 텍스트도 아니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분량이 한 철학자당 배당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도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약간 굉장히 거친 요약들이 들어가 있다. 물론 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는 약간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 출판사 책 소개도 보시고 서점에서 보실 수 있으면 살짝 구경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학 만화 오늘 2편 오늘도 2권의 책 소개를 해봤습니다. 철학 만화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를 2편으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괜찮은 책이 나오면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오세요. 안녕.